자, 안녕하세요. 16차시 연립방정식의 활용 첫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두 자리 자연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활용 문제는 원래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활용 문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여러가지 활용 문제의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인 두 자리 자연수에 관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립방정식을 푸는 법 복습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우선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계속 얘기하죠. 연립방정식을 풀기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예, 그쵸? 미지수가 많아서. 자, 그럼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지수를 줄여야겠죠? 네, 그 미지수를 줄이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소거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지수를 없애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는 가감법, 하나는 대입법이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연립방정식을 풀기 어려운 이유. 미지수의 개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면 되겠죠.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면 되고요. 그러면 소거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없애는 것. 이 없애는 걸로 우리가 가감법과 대입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가감법은 뭐냐? 두 방정식을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소거합니다. 그 다음에 대입법은 뭐냐? 두 개 중에 하나를 문자에 대해 정리해서 다른 방정식에 대입해서 한 문자를 소거하는 것. 결국은 얘나 둘 다 뭐 하겠다? 둘 다 소거하겠다. 그냥 이 끝이에요. 결국은 소거해서 푼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복습은 끝났고요. 이제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활용이란 무엇이냐? 대체 활용이 뭐길래?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 활용 단어만 들어가면 그렇게들 싫어해요. 네. 활용이란 대체 뭐냐? 주어진 문제 상황을 수학적인 언어인 문자와 숫자로 바꾸고 관련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활용 문제는 말로 돼 있어요. 막 말로 써 있습니다. 그 말로 써 있는 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뭘로 바꿔야 돼요? 식으로 바꿔야 돼요. 식으로 바꾸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바로 활용입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머니와 아버지의 나이가 나오네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나이를 더하면 66이고 아버지가 12살 연상이래요. 자, 이때 어머니의 나이를 구하래요. 대표적인 활용 문제죠. 자, 대표적인 활용 문제인데 읽는 순간 답답해요. 네, 답답해 하실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구해야 하는 걸 볼게요. 어머니의 나이를 구해야 돼요. 어머니의 나이. 자, 그럼 모르는 건 뭐예요? 어머니의 나이랑 아버지의 나이.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있죠. 자, 이 두 가지만 알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아버지의 나이, 어머니를 구하고 싶으니까 어머니의 나이를 X 혹은 뭐 아버지의 나이를 Y라고 둬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의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더하면 얼마래요? 66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X랑 Y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66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12살 연상이래요. 자, 그 말은 누가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많다고요. 자, 그럼 이 말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몇 살 많아야 돼요? 12살 많아야 돼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머니 나이에 12를 더하면 아버지 나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식이 두 개 나왔네요. 네,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쓸모없는 건.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아버지의 나이를 X, 어머니의 나이를 Y라 하면 X 플러스 Y는 66. 왜? 더하면 66이랬으니까. 그 다음에 빼면 12. 예, 제가 아까 푼 거랑 좀 다르죠? 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연상이라 그랬으니까
아버지 나이에서 어머니 나이를 빼면 차이가 12니까 12가 나오겠죠. 이므로 이렇게 두 가지 연립방정식을 얻을 수 있죠. 네, 연립방정식을 풀면 아버지의 나이와 어머니의 나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풀이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 시간에는 식을 만드는 과정까지만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 식을 푸는 건 지난 시간까지 다 배웠거든요. 푸는 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는 식을 세우는 방법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다음, 두 자리 자연수에 관한 문제 해결하기. 그래서 교과서는 89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9페이지의 예제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9입니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두 자리의 수는 처음 수보다 27이 작다고 할 때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해라. 머리가 아프죠. 네,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꽤 봤어요. 못 풀겠다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자, 일단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꿀팁 하나 드릴게요. 꿀팁.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생각보다 자세하진 않아서 조금 자세하다면 자세하고 안 자세하다면 안 자세할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만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문제를 분석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자료가 주어져 있는지, 또 어떤 지식이 필요할지, 자,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한번 해보죠. 분석해 봅시다. 일단 뭘 구해야 되는지, 뭘 구해야 돼요? 여기 써있죠. 처음 두 자리 자연수. 네, 이걸 구하래요.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이걸 구하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어진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좀 다른 색으로 할게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9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더니 처음 수보다 27이 작다 라는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첫 번째 정보, 자, 이게 두 번째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 그 다음에 정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에 두 가지 자료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대체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 이건 생각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단원이 뭐죠? 네,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니까 당연히 연립방정식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면 문제를 이미 전부 분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문서를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미지수를 정해야 돼요. 왜냐면 식을 세워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근데 미지수가 없으면 식을 못 세워요. 자, 그래서 미지수를 정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대체 뭘 미지수로 해야 되나? 근데 미지수는 일반적으로 보통 구해야 하는 거지 미지수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위에 봅시다. 구해야 하는 거 뭐였죠? 처음 두 자리 자연수죠. 그러면 미지수는 뭐겠구나?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미지수로 정하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 두 자리 자연수니까 이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x라고 놓는 친구들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못 풀어요. 자, 이유를 볼게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통째로 x로 놔버리면 각 자릿수를 바꿀 수가 있나요? 못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자리죠. 두 자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0의 자리는 10x, 1의 자리는 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처음 두 자리 자연수는 10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지수는 구해야 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 세 번째는 쉬워요.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냥 식을 세우면 돼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일단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 네모를 쳐드릴게요. 정말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우라는 말을 제가 잘 쓰기 싫은데 네, 웬만하면 그래도 외워주세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넘어가 보면 이제 예제를 풀어봅시다.
별거 없어요. 왼쪽에서 봤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풀겠습니다. 자, 문제를 분석해 봅시다. 구해야 하는 것, 점 두 자리 자연수.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는 뭐가 있냐? 각 자릿수의 합은 9다. 각 자릿수를 바꾸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꾸면 원래 수보다 27이 작다 그랬으니까 원래 수에서 얼마를 빼주면 27을 빼주면 자리를 바꾼 수가 원래 수 빼기 27이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자료가 있어요.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지수를 정해봅시다. 처음 두 자리 자연수 얘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10의 자릿수를 x, 1의 자릿수를 y라고 놓읍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두 자리 자연수는 10x 플러스 y가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식을 세워볼게요. 식은 어떻게 세우면 되냐? 식은 써야겠네요. 식은 뭘 가지고 세우면 되냐면 얘는 정보를 가지고 세워요. 잘 안 보이죠? 정보를 가지고 세우면 돼요. 자, 지금 어떤 정보가 있다 그랬어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은 9. 그 다음에 각 자리의 숫자를 바꾸면 원래 수에서 27을 뺀 거랑 같아져요. 이 두 가지 정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식이 몇 개 나오겠어요? 정보가 두 개니까 식도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3번 문제 상황에 맞게 식을 세워봅시다. 자, 지금 이 밑에 거 좀 지울게요. 좀 지우고. 자, 이 밑에 거 x 플러스 y는 9. 얘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더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9가 나오더라. 네, 그 정보를 가지고 한 거고요. 다음, 이 위의 식은 10x 플러스 y는 원래 우리가 찾고 있던 자연수예요. 10x 플러스 y는 이 10x 플러스 y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바꿨죠. 그게 10y 플러스 x예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에서 얼마를 빼주면 27이 작다 그랬으니까 27을 빼주면 같아져야 되죠. 맞아요. 죄송해요. 식 잘못 세웠어요. 잊어버리세요. 아, 망했네요. 이거 잘못된 식입니다. 잘못된 식이고요. 네, 식을 올바로 세우면 이렇게 세워야 되죠. 흰색으로 써드릴게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다시 써드릴게요. 자, 왜냐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가 원래 수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러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를 바꾼 수죠. 10i 플러스 x가. 자, 이게 원래 수 10x 플러스 y보다 27이 작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7을 빼야 되죠. 그래서 식은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나오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상황에 맞게 두 가지 식을 세우면 되는데요. 식을 세울 때는 제가 한 것 같은 그런 실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식으로 옮길 때 할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1차 시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2차 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시청 확인 숙제는 이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안 적으셔도 돼요. 왜냐면 문제가 굉장히 길거든요. 네, 문제 적기 싫어하시는 거 아니까 문제는 안 적어도 됩니다. 단 풀이는 최대한 자세하게 써오세요. 제가 했던 거 있죠. 문제 분석, 미지수 정하기, 식 세우기, 그 다음은 안 적혀 있지만 당연히 답을 내려면 풀어야겠죠. 그래서 분석, 미지수 정하기, 식 세우기, 풀기까지 총 4단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오세요. 써드릴게요. 4단계로 풀어오세요. 무조건입니다. 4단계로 풀어오세요. 자, 그래서 문제는 김군의 몸무게는 두 자릿수다. 네, 절대 제 몸무게는 아닙니다. 몸무게의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더하면 14. 이건 뭐 중얼 꼭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아마 제가 풀이를 최대한 자세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풀이를 이해가 잘 안 되면 천천히 처음부터 보고 직접 풀어보기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